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뒤에가 처음 보는 배경이죠? 지금 제가 지내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엄청 큰 산불이 났는데 그 때문에 공기가 좋지 않아 창문을 못 여는데요. 제 집은 평소에도 더운데 공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니 압력밥솥을 사는 기분이어서 잠시 에어컨이 있는 친구 집으로 피신호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말에 밖에 온도가 31도에 에어컨이 없다니 너무 더워서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불은 소방관 분들이 꺼주실 테고 저는 여러분께 계속 요리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의 요청 컨텐츠 요리를 할 때 뚜껑을 닫아야 할까 열어야 할까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컨텐츠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어떻게 영상을 찍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아주 간단한 거일 수도 있지만 요리가 익숙치 않은 사람이라면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제시한 구독자분은 제 레시피들을 따라하면서 파스타 소스를 만들 때 뚜껑을 열어야 하는지 닫아야 하는지, 갈비찜을 만들 때 닫아야 하는지 열어야 하는지 헷갈렸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해야 하는 거 반대로 파스타 소스를 만들 때는 뚜껑을 닫았고 갈비찜 만들 때는 뚜껑을 열어서 요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구독자분들이 요리하실 때마다 옆에서 뚜껑을 닫으세요, 열으세요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혼자 답변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레시피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다고. 레시피 속에서 일어나는 원리들을 이해하셔야지만 완벽하게 레시피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해드린 후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해 봅시다. 요리를 하시면서 뚜껑을 닫을지 안 닫을지 고민을 하실 때는 음식의 수분 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무슨 말이야? 라고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리를 하실 때는 재료 간의 사이, 냄비에서 냄비 밖으로 항상 수분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분 이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신다면 앞으로도 레시피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분 이동이란 말 그대로 수분, 즉 물이 이동하는 걸 뜻하는데 재료들 사이에서도 수분 이동이 있고 증발해서 없어지는 수분 이동도 있습니다. 잠시 예를 들어 드리자면 고기에 염지를 할 때 삼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삼투 현상은 염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수분 이동입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열로 인해 고기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나온 수분을 뜨거운 열로 인해서 증발시켜버리는 수분 이동도 있습니다. 수분 이동이 한 가지 요리당 한 가지 수분 이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을 끓일 때는 재료랑 국물 간이랑 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료들 사이에서 수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국은 계속 뜨겁게 끓고 있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발하는 수분 이동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분 이동은 요리를 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할 그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뚜껑의 주제는 요리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할 이 수분 이동에 관해서 수분 보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이크를 구우실 때 기름이 튄다면 뚜껑을 닫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닫으시면 절대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우실 수가 없습니다. 공식 뚜껑이 아니더라도 신문지를 사용해서 냄비를 덮는 거는 안 됩니다. 스테이크가 맛있게 구워지려면 필수적인 요소인 마야르 현상은 프로틴, 아미노아시드, 즉 단백질과 reducing sugar, 환원당의 화학 반응이지만 이 반응에서 H2O, 즉 수분을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는 수분을 달궈지지 않은 후라이팬이나 고열을 감당 못하는 후라이팬에서 요리를 한다면 수분이 증발을 하지 못하고 후라이팬에 남아 흔히 삶아지는 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밀리아드 반응이 끝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기를 굽기 전에 항상 후라이팬을 달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채널에서 좋은 후라이팬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후라이팬을 사용하여 뜨겁게 달군 후 고기를 구워도 뚜껑을 닫아 놓는다면 뚜껑 안에 습기가 차게 되고 수분은 결국에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뚜껑 속에 있는 고기는 결국에 삶아지게 되는 겁니다. 국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닫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국이 쫄아버리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되면 물을 더 붓던지 아니면 끓자마자 불을 끄던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뚜껑을 닫고 요리를 하라고 할까요? 15분 끓인 미역국보다 3시간 끓인 미역국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끓인 미역국보다 다음날 식혀서 두 번째 끓인 미역국이 더 맛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재료가 익었더라도 재료에서 국물로 수분 이동이 일어나야지만 맛이 따로 안 놀고 하나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국물의 깊은 맛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15분 동안 끓인 미역국보다 3시간 동안 끓인 미역국은 그 수분 이동이 더 오랜 시간 이루어졌고, 한 번 끓인 미역국보다 한 번 식은 후 두 번째 끓인 미역국이 더 맛있는 이유는 한 번 식으면서 그리고 다시 끓여지면서 그 온도 차이로 인해 한 번 더 수분 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역국을 끓여야 할 조리 시간은 재료들 사이에서 수분 이동이 다 완료된 순간이라고 이제 아신다면, 그 수분 이동 시간이 완료될 때까지 국이 다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뚜껑을 닫는 겁니다. 만약에 국이 쫄면 물을 더 부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뚜껑을 안 닫고 그 물이 날아가면 새로운 물을 부어서 그 새로운 물 분자가 기존에 있던 맛들이랑 손잡는 거랑, 뚜껑을 닫고 끓여서 약불로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존에 있던 물 분자가 다른 맛들이랑 손을 잡는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구독자분이 제 레시피를 따라하며 질문을 가졌던 파스타와 갈비찜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파스타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만드실 때 뚜껑을 열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미역국처럼 안에 재료들과 재료들 사이에서 수분 이동이 완료되어야지만 깊은 맛이 나는 건 동일한데, 미역국이랑 달리 제 파스타 소스는 졸여주면서 소스의 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수분 이동이 완료될 시간과 소스가 졸여지는 시간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료들한테서부터 맛이 안 우러나왔는데 걸쭉해지면 땡! 재료들한테서부터 벌써 맛이 다 우러나왔는데 만약에 농도가 너무 묽어가지고 계속 끓여야 된다면 재료들이 너무 다 흐물흐물해질 것이므로 땡! 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닫고 하는 게 맞습니다. 미역국이랑 또 원리가 비슷하지만 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고기 속 안에 있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미역국처럼 맛이 우러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될 때까지 끓여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 오랜 시간 끓여주는 게 맞습니다. 추가로 중국 요리에서 만두 만드는데 이 뚜껑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위에는 쪄져 있고 밑에는 바삭하게 구워진 중국 만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기름에 만두를 올린 후 바로 뚜껑을 덮으면 만두에서 나오는 수분이 뚜껑 안에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찜기가 되는데요, 그 찜으로 만두를 속까지 다 익힌 다음에 그제서야 뚜껑을 열고 수분을 날려주면서 아랫부분을 바삭하게 구워주는 원리로 요리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에는 찐만두, 밑에는 군만두,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단순한지만 알았던 냄비의 뚜껑, 그냥 단순히 냄비에서 재료가 튀니까 뚜껑을 닫고 안 튀니까 냅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뚜껑으로 인해 요리 맛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요리를 할 때는 이 뚜껑을 닫아야 하나 열어야 하나 한번 수분 이동을 생각하시면서 혼자 답을 내려보세요. 이런 식의 생각으로 요리를 한다면 요리 실력이 빨리 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